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을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 후회로 남아버린 기억 말입니다. 회의 자리에서 혹은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 때로는 가족 앞에서조차 우리는 종종 침묵을 선택합니다. 그 순간에는 괜히 말했다가 이상하게 보이면 어쩌지? 혹은 분위기를 깨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때 차라리 용기를 내어 말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스스로를 원망하게 됩니다. 한 직장인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는 늘 성실하고 착실하게 일했지만 중요한 회의 자리에서는 좀처럼 자신의 의견을 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분명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그 아이디어가 프로젝트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망설였습니다. 혹시 내 생각이 틀리면 어쩌나, 사람들이 비웃으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그를 막았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아이디어는 다른 동료의 입을 통해 나오기도 했고 회사는 그 동료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깊은 아쉬움을 느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용기 있게 말했다면 지금 내 인생도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순간에 이런 후회를 합니다. 고백하지 못한 사랑, 표현하지 못한 감사, 꺼내지 못한 사과,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 마음속에 작은 상처로 남아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게 아프게 합니다. 사실 상대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너그럽게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의 두려움에 갇혀 기회를 놓치곤 합니다. 말한다는 것은 단순히 입술을 움직이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내는 행위이고 동시에 타인과 진심으로 연결되는 다리이기도 합니다. 한마디 용기 있는 말이 나와 타인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때로는 인생의 방향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말을 다 꺼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진정으로 품고 있는 말, 내 삶을 바꾸고 싶게 만드는 말만큼은 반드시 용기를 내야 합니다. 말하지 못하고 삼켜버린 순간은 시간이 흘러도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 마음속에도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부모님께 전하지 못한 사랑해요. 친구에게 미처 하지 못한 미안해. 그리고 나 자신에게 건네지 못한 괜찮아. 잘하고 있어. 그 모든 말들이 사실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후회 없는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그러니 부디 기억하세요. 세상은 우리가 침묵할 때보다 우리가 용기를 내어 말할 때 더 따뜻해집니다. 그 후회 없는 삶을 원한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마음속의 진심을 작은 목소리라도 꺼내보시길 바랍니다.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울리고 당신의 인생을 새로운 길로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 마음속에서 수많은 이유를 찾아냅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조금 더 상황이 좋아지면 해야지. 지금은 때가 아니야. 그 말들 속에는 사실 하나의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만의 작은 카페를 여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매일 다른 카페를 찾아다니며 메뉴를 연구했고 인테리어도 그림으로 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가게를 얻고 문을 열기까지는 단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불안이 있었습니다. 혹시 손님이 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만든 커피가 맛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 모든 돈을 잃으면 내 인생은 끝나는 거 아닐까? 그는 결국 10년 동안 그 꿈을 마음에만 담아두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두려워했던 실패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었구나. 하지만 나는 그 두려움 때문에 가장 소중한 시간을 잃어버렸구나. 실패가 두려워 발걸음을 떼지 못하면 사실상 이미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도조차 하지 않은 순간 결과는 언제나 영웅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도전의 결과는 성공이거나 배움이지만 미루기의 결과는 후회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때마다 마음은 안전한 길을 택하고 싶어 하지만 삶이 진정으로 변화하는 순간은 언제나 두려움 너머에서 찾아옵니다. 처음 자전거를 배울 때를 떠올려 보세요. 넘어지고 다칠까봐 무서웠지만 결국 페달을 밟아 앞으로 나아가는 순간 우리는 균형을 배웠습니다. 인생의 도전도 똑같습니다. 넘어짐 없이 배움도 없고 실패 없이 성장도 없습니다. 한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수많은 실패 덕분에 지금의 내가 되었다. 그의 삶은 실패의 흔적으로 가득했지만 그 흔적들이 모여 단단한 길을 만들었습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만 간직한 꿈이 있습니까? 혹은 매번 내일부터라고 미루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해보세요. 완벽한 준비는 없어. 지금이 바로 그때야.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은 누구도 우리의 삶에 그렇게 깊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잠시 웃고 잠시 이야기할 뿐입니다. 진정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그러니 두려움에 발이 묶여 서 있기보다 비록 서툴고 불완전하더라도
첫걸음을 내디뎌 보시길 바랍니다. 실패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지금의 작은 도전이 언젠가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큰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다면 내일이 아니라 오늘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 속에 얽혀 있습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사회,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늘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나 자신보다도 타인의 시선을 먼저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는 칭찬과 기대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부모님은 착한 아이가 되기를 바랐고, 선생님은 성실한 학생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어른이 된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는 유능한 직원으로, 사회에서는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가정에서는 좋은 자녀로, 좋은 배우자로 살아야 한다는 압박이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은 무엇일까? 하지만 그 질문은 곧바로 또 다른 생각에 묻혀버립니다. 남들이 실망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살아야겠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려면 저렇게 해야겠지. 결국 우리의 하루는 타인의 눈에 비친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연기로 채워집니다. 진짜 나의 모습은 점점 희미해지고 겉으로 보여지는 나만이 살아남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그림을 그리는 것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안정적인 직업을 바라셨습니다. 결국 그는 미술대학을 포기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안정적인 길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늘 공허했습니다. 매일 책상 앞에 앉아도 마음속에는 물감 냄새와 스케치북이 그리웠습니다. 10년이 흐른 뒤 그는 결국 어느 것도 잡지 못한 채 지쳐 있었습니다. 시험 준비는 끝나지 않았고 좋아하던 그림은 손에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때 그는 조용히 깨달았습니다. 나는 한 번도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본 적이 없구나.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부모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성공이지. 하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은 다른 데 있습니다. 과연 내가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 타인의 기대에만 맞추어 살아가면 삶은 마치 연극 무대처럼 됩니다. 커튼이 내려가고 나면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는데 나는 여전히 무대 위에서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사를 이어갑니다. 결국 나 자신만 지쳐 쓰러지고 맙니다. 물론 우리는 사회적 존재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의 기대를 무시하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큰 허무함과 마주하게 됩니다. 어느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비극은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다 끝나는 것이다. 남들이 원하는 길을 걷느라 정작 나는 한 발짝도 내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가장 큰 손해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스스로에게 정직해져야 합니다. 남이 아닌 나의 마음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용히 물어야 합니다. 종이에 적어보아도 좋습니다. 남의 기대를 모두 지워놓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써 내려가 보는 겁니다. 둘째, 작은 선택부터 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상의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먹고 싶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 취미 시간을 지키는 것, 내 기분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 점점 나답게 살아가는 힘을 길러줍니다. 셋째, 실망시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을 실망시킬까봐 내 욕구를 숨깁니다. 하지만 진정한 관계는 상대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데서만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내 모습을 보여줄 때 더 깊은 이해와 신뢰가 쌓입니다. 혹시 지금도 당신은 타인의 기대에 맞추어 하루를 살고 있습니까? 혹은 진짜 자신을 꾹꾹 눌러 담은 채 다른 사람의 박수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제는 잠시 멈춰 서서 스스로에게 속삭여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나답게 살아도 괜찮아. 세상은 생각보다 너그럽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남들이 아닌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나답게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끊임없이 비교 속에 살아갑니다. 어릴 적에는 키가 크냐 작으냐, 성적이 높으냐 낮으냐로 평가받았습니다. 조금 더 나이가 들면 어떤 대학에 갔는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연봉이 얼마인지로 비교당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된 후에도 그 비교는 멈추지 않습니다. 친구의 결혼, 직장 동료의 승진, 이웃의 집과 차까지도 나와 비교의 대상이 됩니다. 비교는 때때로 우리에게 자극이 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야겠다는 동기를 주기도 하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비교는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을 보면 초라해지고 나보다 못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보면 이상한 우월감에 빠집니다. 결국 비교는 나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열등감과 허무함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친구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불안했고 지인이 결혼하면
자신도 서둘러야 한다는 압박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사는 삶을 따라잡는 데에만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문득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낯설고 지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 걸까?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남들과의 비교에 빠져 있는 동안 정작 나라는 존재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비교 속에서 잃어버리는 것은 단순한 자신감이 아닙니다. 비교는 우리의 정체성을 흐리게 만듭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준이 나 자신이 아니라 타인에게 맞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SNS를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는 여행 사진을 올리고 누군가는 화려한 일상을 자랑합니다. 그 모습을 보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비교합니다. 나는 왜 저렇게 살지 못할까? 하지만 그 화려한 순간들은 삶의 단편일 뿐입니다. 누구에게나 보이지 않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의 눈으로 바라보면 남의 삶은 언제나 더 빛나 보이고 내 삶은 초라해 보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비교는 결국 자신을 잃어버리는 가장 빠른 길이다. 비교에 빠질수록 우리는 남이 정해놓은 기준에 매달리게 됩니다. 행복의 척도조차 타인의 시선에 의해 정해집니다. 결국 내 마음은 점점 비어가고 나의 삶은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비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 나만의 속도를 인정해야 합니다. 인생은 달리기 경주가 아닙니다. 누구는 빠르게, 누구는 천천히 걸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속도로 살아가든 그 길이 나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남보다 늦는다고 실패가 아니며 남보다 빠르다고 성공이 아닙니다. 둘째, 작은 성취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비교는 늘 큰 목표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삶을 지탱하는 힘은 작고 사소한 성취에서 옵니다.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낸 것, 소중한 사람과 웃음을 나눈 것, 좋아하는 책을 한 장 읽은 것, 이런 작은 순간들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교가 아닌 감사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셋째, 타인의 삶을 존중하면서도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할 필요도 억지로 따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그들의 길은 그들의 길로, 나의 길은 나의 길로 존중하면 됩니다. 비교가 아닌 존중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혹시 지금도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며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혹은 남의 성취를 따라잡느라 정작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순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나대로 충분하다.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 중에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길은 오직 하나, 바로 내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비교가 아닌 나의 길을 선택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나를 찾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사랑에서 상처받는 것, 인간관계에서 상처받는 것, 도전하다 실패하며 상처받는 것.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는 애초에 상처받을 가능성을 피하려 합니다.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새로운 시도를 미루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알게 됩니다. 상처를 피하려 한 선택이 오히려 더 깊은 고통을 불러왔다는 사실을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가까운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믿었던 친구가 그의 비밀을 다른 이들에게 퍼뜨렸던 것입니다. 그때의 충격은 그를 깊이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후로 그는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관계를 맺는 것이 두려웠고 늘 혼자 있는 편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자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외로움은 더 깊어지고 마음의 벽은 그를 더욱 고립시켰습니다. 사람들과의 상처를 피하려다 결국 가장 큰 상처인 고독 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만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삶 속에서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해를 살 수도 있고 신뢰하던 관계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처를 피하려는 마음이 지나치면 우리는 성장의 기회를 잃습니다. 상처는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넘어져 무릎이 까질 때 그 순간은 아프지만 그 과정을 통해 균형을 배우고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웁니다. 인생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하려고만 하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채 제자리에 머물 뿐입니다. 어느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처 없는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안에서 배움을 찾는 것이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상처 자체가 아니라 상처를 두려워한 나머지 삶을 멈추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상처를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첫째, 상처를 잊는 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은 상처받은 사실을 부정하거나 감추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치유는 인정에서 시작됩니다. 그래? 나는 지금 아프다.
이렇게 솔직히 말할 수 있을 때 이미 절반은 회복된 것입니다. 둘째, 상처 속에 담긴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상처는 단순한 고통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다면 진짜 신뢰가 무엇인지 배울 기회일 수 있습니다. 실패로 인한 상처라면 다음 도전을 더 현명하게 만들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상처를 나누어야 합니다. 혼자 껴안고 있을 때 상처는 점점 골마갑니다. 그러나 믿을 만한 사람과 나누면 그 고통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때로는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위로와 지혜를 얻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도 상처받을까 두려워 중요한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까? 혹은 과거의 상처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해보시길 바랍니다. 상처받아도 괜찮아. 상처는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있는 게 아니야.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있는 거야. 상처를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것을 껴안고 그 안에서 배우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더 깊이 아프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자주 시달립니다. 공부를 할 때도, 일을 할 때도, 관계를 맺을 때도 늘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잘해야 해. 흠잡힐 곳이 없어야 해. 실수하면 안 돼. 처음에는 그 완벽을 향한 마음이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목표를 향해 더 열심히 달릴 힘을 주기도 하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완벽을 좇는 삶은 끝없는 불안과 피로 속에 우리를 몰아넣는다는 사실을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최고의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 속에 살았습니다. 보고서를 쓸 때는 단 한 줄의 오탈자도 용납하지 않았고 발표를 준비할 때는 수십 번씩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는 완벽주의자였고 동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늘 지쳐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을 붙잡고 있으면서도 마음은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에도 스스로를 끝없이 탓했고 조금만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결국 그는 어느 순간 삶의 의미를 잃고 말았습니다. 완벽을 좇는 삶의 가장 큰 함정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쫓는 것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를 하고 부족함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완벽을 추구하는 순간 그 자연스러운 인간의 모습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항상 더 잘해야 하고 항상 더 높이 올라야 하며 항상 더 큰 성과를 내야만 합니다. 그 결과 삶은 성취의 기쁨이 아니라 끝없는 불안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완벽주의자는 사실 성공을 향한 욕망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더 사로잡혀 있다. 완벽을 좇는 마음은 겉으로는 자신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실수할까 두렵고 인정받지 못할까 불안한 마음이 우리를 끊임없이 몰아세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완벽주의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 실수를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실수 없는 삶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통해 배우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수는 실패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둘째, 충분히 좋은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때로는 100점이 아니라 80점이어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치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작은 여유가 우리를 더 멀리 이끌어 줍니다. 셋째, 스스로에게 너그러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타인에게는 관대하면서도 정작 자신에게는 가혹합니다. 그러나 나를 끝없이 몰아붙이는 순간 삶은 지쳐버립니다. 스스로를 격려하고 작은 성취에도 박수를 보내야 합니다. 한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기에 자유롭다. 그 말처럼 완벽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실수해도 괜찮고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지금도 완벽을 향해 자신을 몰아붙이고 있습니까? 작은 실수에도 밤잠을 설치고 부족함을 탓하며 마음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해보시길 바랍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이미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야. 완벽을 좇는 삶은 결국 지쳐버린 삶이 됩니다. 그러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삶은 여유와 행복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완벽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불완전한 모습 그대로 사랑받고 성장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우리는 종종 미래를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앞으로 잘 될 수 있을까? 노후는 괜찮을까?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또는 과거에 머물기도 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조금만 더 용기 냈다면 달라졌을 텐데 왜 그 말을 했을까? 이처럼 과거와 미래의 속을 오가며 사는 동안 정작 가장 중요한 지금 이 순간은 놓쳐버리곤 합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열심히 일하며 가정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늘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언젠가 여유가 생기겠지. 조금만 더 모으면 행복해질 날이 오겠지.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은퇴 후 거울을 보았을 때 그는 깊은 아쉬움 속에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왜 그토록 먼 미래만 바라보다가 오늘을 즐기지 못했을까? 그의 삶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나온 날들을 돌아볼 때 가장 큰 후회는 오늘을 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지금의 연속입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오늘, 바로 이 순간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앞으로와 지난날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행복은 내일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있다. 행복은 미래에 미뤄두는 약속이 아닙니다. 언젠가 갖게 될 큰 성취나 특별한 순간에서만 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사소한 일상 속에서 지금 여기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에 따뜻한 햇살을 느끼는 순간, 소중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맛보는 순간,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행복을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흘려보내 버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순간을 더 깊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 일상의 작은 순간을 의식적으로 음미해야 합니다. 커피 향을 맡으며 천천히 마시는 것, 걸어가며 바람을 느끼는 것, 가족과 나누는 짧은 대화에 집중하는 것. 이런 단순한 순간에 마음을 담으면 삶은 훨씬 풍요로워집니다. 둘째, 불필요한 걱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과도한 걱정은 오늘을 앗아갑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현재를 희생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셋째, 감사를 습관으로 삼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지금 살아 숨쉬는 이 순간, 그것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자주 떠올려야 합니다. 감사는 우리를 현재로 이끌어주는 힘입니다. 혹시 지금도 과거의 후회 속에 머물고 있습니까? 혹은 미래의 불안 속에서 오늘을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시길 바랍니다.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아. 지금 이 순간 내가 숨쉬는 여기 있구나. 오늘은 결코 내일의 연습이 아닙니다. 오늘은 그 자체로 완전한 하루이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소중한 선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붙잡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 채널이 계속 따뜻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또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만나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이 앞으로도 삶을 조금 더 따뜻하게 비춰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